반갑습니다. 장동영 시장점검입니다. 예, 오늘 이 베스트 투자증권 HTS로 방송을 하는 마지막입니다. 예, 오늘까지만 하고 월요일부터는 유한타증권 HTS로 이제 유튜브 녹화를 할 건데 뭐 달라질 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이 보던 그래픽이 좀 다르다 이 정도니까 당황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이 계좌의 운이 다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하는 거니까 다른 부분은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오늘 하락 마감하긴 했는데 큰 변동, 장중에 변동은 있었지만 거의 뭐 변동 없는 수치로 마감했습니다. 지금 하방이 굉장히 단단해져 있습니다. 그 코스피 하방이 단단하고 상방도 못지않게 단단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은 폭 3100선에서 3200선 사이에서 당분간 에너지를 축적하는 이런 형태의 흐름을 예상을 할 수 있고, 거래 대금이 다소 증가를 하긴 했지만 당장 방향을 정할 만큼의 어떤 모습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재미가 없는데 체감 흐름은 그나마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게, 요 삼성전자를 비롯한 그동안 시세가 났던 오버슈팅이 났던 종목들이 하락하면서 나머지 종목들이 선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코스닥은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날 가상화폐 폭락하는 날이 저점이 되고, 그리고 가상화폐가 지금 보면 아마 단기 고점을 만들고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실제로 이제 팔아서 들어가야 될 시점에서는 거의 뭐 이 정도의 단기 고점이 됐었던 것 같은데, 그럼 뭐 거의 IT 버블하고 굉장히 유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IT 버블이 도대체 어땠었냐라는 부분을 KT라는 종목을 통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 얘기가 나온 김에 먼저 다뤄보고, KT가 지금은 이렇게 별 볼일 없는 종목이 아니네. 별 볼일 있는 종목이 되긴 했지만 예전에 별 볼일 없는 종목이었고, 그 별 볼일 없는 종목이었던 이유가 성장성이 없어서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보면 IT 버블 당시에 KT 주가가 거의 20만 원에 육박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때 모든 종목들이 다 올랐고, 그나마 KT는 실체가 있는 종목이었고, 나머지 뭐 세롬, 데이터맨, 골드뱅크 이런 애들은 실적이 전혀 없는, 근거가 없는, 지금의 가상화폐나 뭐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종목들이었는데, 지금 대부분 다 상장 폐지돼서 없기 때문에 그나마 남아있는 KT를 보면 IT 버블 당시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뭐 비트코인 상승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고점을 찍고 이제 죽기 시작하는데, 죽을 때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 방에 안 죽습니다. 한 방에 죽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고, 떨어졌다가 반등했다가 떨어졌다 반등했다가 떨어졌다 반등했다 버티다가 또 떨어지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다가 계속 떨어집니다. 살아날 것 같다가 또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끝이 없이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이걸 무려 1년, 2년, 3년, 4년, 5년 동안 떨어지기만 했습니다. 그나마 KT는 가치 근거라도 있으니까 5년 동안 떨어지고 그나마 조금 회복을 한 거지, 실제로 여기까지 2008년까지 보면 그냥 10분의 1토 만에 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IT 버블 때 생겨난 게 손절의 개념입니다. 그때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계속 갖고 있으면 해결된다라는 인식이었는데, 마이너스 90이고 뭐 KT가 90 찍었으니까 나머지 근거 없는 애들은 마이너스 99%가 허다했습니다. 이 마이너스 99%짜리가 계속 나오니까 손절이라는 걸 했어야 되는 거구나, 요런 개념이 생겨난 겁니다.
지금 가상화폐도 뭐 존버하면 승리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 비슷한 전철을 밟지 않을까. 그럼 아무도 안 팔면 그만인데 그게 떨어지냐라고 하면 항상 그렇지만 메이저가 팔게 되고 가상화폐를 가지고 뭐 또 대출을 해서 레버리지를 쓸 수 있게끔 해주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결국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투자자들이 급하지 않은 돈만 갖고 투자를 한다면 뭐 내릴 때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한계가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요거 지금 폭락할 거라고 보는 종목이 이제 CU 메디칼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을 보면 다른 것보다 신용잔고 자, 신용잔고가 있습니다. 이 종목의 신용잔고가 122만 7,459주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만 있으면 이제 권리락이 나오게 됩니다. 권리락 나오면 뭐 1,000원대 초중반 정도 될 텐데 그럼 거기에 따른 반대 매매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압력이 커지게 됩니다. 이미 많이 내려왔고 이미 주가가 많이 내려온 상태고 이 내려온 상태에서 그러면 신용잔고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줄었느냐? 줄기는 했지만 뭐 그렇게 심각하게 줄어든 건 아닙니다. 아직도 많습니다. 그럼 이것까지 다 죽는다라고 봤을 때 권리락이라는 걸 얻어맞고 그러면 담보 비율이 안 되니까 반대 매매가 당하고 그 반대 매매를 받아줄 주체가 없고 이러면 계속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랬을 때 한 1,000원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뭔가 레버리지를 구사하면 못 버티게 됩니다. 그냥 뭐 팔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도 팔기 싫은데 반대 매매가 당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상화폐는 그런 상태니까 뭐 본인이 하시든지 아니면 주변에서 하는 분들이 있다면 꼭 팔게끔 만드시는 게 좋을 겁니다. 네, 그리고 종목 유스홀딩스가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잔파동. 자, 잔파동에 신경 쓰면 이렇습니다. 이거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 보고 이때 팔 걸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시장에 임하면. 그럼 이렇게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갔다 이런 작은 변동만 생겨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고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항상 이게 어떤 생각이 개입이 되면 안 됩니다. 자사주 매입 생각보다 규모가 작은 것 같은데? 그럼 자사주 매입 끝나기 전에 내 거 다 팔아야 되겠네. 이렇게 급한 마음이 들면 이렇게 팔고 이렇게 파는데 팔고 나서 회복을 합니다. 왜? 본연의 가치가 여전히 저평가 상태이니까. 거기다 지금 외국인이 계속 사가지고 이제 8,900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지금 유스홀딩스가 어쨌든 외국인 지분율이 늘어나고 저평가되어 있고 주주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이런 거에 따른 어떤 자사주 매입보다도 이런 거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들의 호평이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네. 그러면 외국인들은 보통 한 방에 다 안 사고 최대한 시장에 주가에 영향을 안 주는 형태로 사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면 뭐 더 올라가는 거 10% 넘어갔을 때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예, 그런 거 생각하면 항상 뭔가 생각을 하고 이 잔파동에 엮이게 되면 이런 자리에서 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고 예 그리고 코스닥 아니 코스닥이 아니야. 예 그리고 이온 컴포텍 뭐 볼 거 없을 것 같고 NHN벅스도 없고 제누레이도 따로 없고 예 액트 오늘 반등했으니까 뭐 살펴보면 그냥 하방에서 지지가 나왔다라고 그냥 변동성 범위 하단에서 지지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볼린저 밴드 하단 같은 경우 아무리 뭐 기술적 지표라는 게 문제 없다 해도 예, 이런 걸 보면 과연 이걸 무시를 할 수 있느냐. 예, 그래서 실제로도 보면 이 하방에서 반등 나온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상방에서 꺾인 것도 많고 이런 자리들. 예, 그래서 이게 볼린저 밴드 지표만 잘 잡아도 대응이 굉장히 수월하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뭐 이게 사실
언급하고 싶지는 않지만 또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뭐 감정이 상할 수도 있는데 어제 누군가가 댓글을 달아가지고 뭐 액트가 이상한 종목인데 왜 추천을 하느냐 뭐 이거 조목조목 반박하고 싶은데 아니 내가 사든 말든 쥐가 무슨 상관이야? 뭐 이런 마음부터 해가지고 감정을 좀 가라앉히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일단 삭제는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불필요한 거를 일일이 대응을 해줄 수도 없고 하는데 누군가가 그렇게 확신에 차서 얘기할 때가 저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잘 활용하셔야 되고 뭐 액트가 좋은 종목이든 나쁜 종목이든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뭐 이걸 몽땅 사가지고 여러분들께 사시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비중을 보면 이 안에서만 하더라도 이미 비중이 15%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만. 근데 이거 말고 제가 영신금속이랑 합치면 이 비중이 5%밖에 안 되고 상보 전환사채랑 다른 투자랑 합치면 이게 3%도 안 됩니다. 아니 뭐 불량식품 같은 종목 뭐 액트가 그런 종목도 아니지만 불량식품 같은 종목 뭐 한 3% 담아가지고 한다는 게 뭐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예. 아무튼 이렇게 오지랖 넓은 사람들을 잘 활용을 하시라. 뭐 게시판 같은 데도 뭐 한두 번 맞추면 내가 다 맞췄다 이런 식으로 막 중이병 걸린 환자처럼 이렇게 나대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잘 주목을 해야 됩니다. 거의 반대로 갑니다. 예. 아무튼 뭐 액트가 오늘 반등한 건 이유는 잘 모르지만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는 나쁘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고 뭐 말씀드렸듯이 세미콘하고 퓨전 뭔가 이 나쁜 사고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그게 물론 그 과정에서 주주들이 굉장히 치명타를 입긴 했지만 뭐 그게 이제 뭔가 이 종목들에서도 반복이 될 거다라고 보는 건 좀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어쨌든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 확인. 근데 생각해도 참 내가 사고 팔고 하든 말든 어이가 없어가지고 참.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심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농.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3번. 예,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이 시장의 꼭지가 아니라 지금 보시면 뭐 도움이 된다 이런 분들이신데 덕분에 수익 많이 봤다 뭐 이런 거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댓글이 달리면 그 뒤부터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G화학. 네. LG화학은 오버슈팅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할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LG그룹 차원에서 자금 조달을 해야 되니까 KTNG 네 HK 상기 고점 예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포스코 예. 포스코 하니까 생각나는데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기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포스코라고 예. 왜냐면 이제 그냥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포스코에서 포스코 포스코 없는데 뭐 이런 일은 잘 없겠지만 어쨌든 혹시 뭐 여러 가지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들이 나중에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 저랑 말고 여러분들께서 주식 얘기할 때 그래서
정확한 명칭 쓰시는 쪽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경농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농이 최근 흐름이 좋습니다. 일단 2018년에 한번 시세가 났고, 그리고 죽고 지금 회복하고 다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상태.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근데 최대 주주 지분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최대 주주 지분율이 66.81%, 자사주 19.6%, 우리 사주도 있고, 이것만 해도 지금 거의 85% 이상의 지분이 묶여 있습니다. 85% 이상 지분이 묶여 있는데, 실적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 지금 아주 소수의 주식으로 핸들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최대 주주 지분율의 변동이 2017년에 나왔습니다. 2017년에 나온 이후로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 그러면 최대 주주가 여기서도 안 팔았네? 그럼 적어도 뭔가 핸들링하는 쪽이 있다면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큰 방향은 위로 잡았으니까 전망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유통 주식수가 굉장히 적다는 점에서 황금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적은 비중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LG화학은 기술적으로는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서 기술적 반등은 나올 것 같은데, 1월 달에 오버슈팅이 나온 이후로 LG화학은 시세는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건 음모론적인 얘기지만 LG그룹에서 총력을 다해서 이거를 방어를 하고 있지 않을까. 왜냐면 LG화학이 지금 이 정도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는 종목이냐라고 하면 조금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전기차 배터리 쪽으로 관심을 받으면서 시장 관심이 집중이 되면서 이게 이제 좋아졌는데, 근데 주가가 이제 너무 과하게 올랐으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해도, 삼성전자도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삼성전자 9만 원대는 비싸다. LG화학 100만 원? 사실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수급적으로 이미 무너졌고, 요 추세선 이탈을 했습니다. 장기 추세선을. 무너졌고, 그러면 이제 지지를 받을 만한 자리가 요런 자리. 75만 원, 60주선, 또 일단 깼을 때 분할 매수. 이 정도 해가지고 단기 대응. 왜냐면 LG그룹에서 주가 관리를 조금 해주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요 기술적 반등 한번 나오고, 여기까지 밀리면 75만 원까지 밀리면 한번, 그리고 그 이하로 떨어지면 분할 매수를 해서 반등할 때 정리하는 이런 대응 정도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최근에 줄어들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팔고 있는 상태. 그러면 저절로 이게 올라갈 만큼의 어떤 실적을 내놓느냐라고 보면 그런 건 좀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전망이 좋지 않다, 매력이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KTNG 배당주로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5.77%, 5.77%고, 이게 배당락 이후에 떨어지고 지금 죽었다. 다른 고배당주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덜 올라간 상태? 그러면 결국 시장의 유동자금이 고배당주, 삼성전자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배당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배당 투자는 거의 이런 개념입니다. 1년 동안 모아가지고 배당 시즌에 털어야 되는데, 1년 동안 모아서 배당 시즌에 털어야 되고, 1년 동안 모아서 배당 시즌에 털어야 되는데, 이 보면 이제 연중 잘못된 가격에 샀을 때 연말에 털 수 있는 기회를 안 줍니다. 그래서 올해는 근데 아직까지 큰 반등은 없었으니까 막판에 올라가서 배당을 받든 아니면 시세 차익을 확정을 하든 그런 좀 눈높이를 낮게 보고 투자하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KTNG 같은 경우는
지금 최대 주주가 없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자사주나 국민연금, 중소기업은행 합쳐가지고 25% 정도 되니까 그게 포스코라든지 KT와 같이 최대 주주가 없어서 유통 물량이 많아가지고 문제가 되는 부분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그것도 괜찮고. 네, 그래서 배당주로서 눈높이를 낮추고 투자하는 것은 괜찮고 매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HK는 예, 단기 고점 찍고 거래량 실렸으니까 죽는 겁니다. 지금 꺾였습니다. 그러면 HK가 여기서 시세가 꺾인다. 뭐 그동안 많이 올라왔으니까 충분히 꺾일만 할 것 같고, 뭐 꺾이면 한 1,700원까지 21선 반등, 중심선 반등 해서 한 1,700원대까지 열려있는 그런 상태고, 요 윗꼬리가 길게 달렸으니까 크게 단기간에 시세를 낼 가능성이 조금 희박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회사가 나쁘지는 않지만 그동안 올라가지고 저평가의 어떤 상태를 많이 해소를 했습니다. 시가총액이 이제 400억에 육박하고 이익은 아직까지 쥐꼬리만큼 나고, 레이저 가공기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에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지만 그게 뭔가 큰 부가가치를 낳고 이런 건 또 아니라서 그런 점에서 또 매력이 좀 떨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신사업을 하는 회사하고 뭔가 컨택이 되거나 뭐 이렇게 되면 또 모르겠는데, 자체적으로는 시장 외면을 받는 시간이 좀 길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네, 그리고 포스코. 예, 추세가 꺾인 상태입니다. 포스코가 앞으로 다시 달릴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불가피하고, 특히 여기서는 뭐 아주 큰 단기 고점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뚫고 나가는 건 아무리 해도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상태면 여기서 한번 조정 받고 가는 게 맞을 겁니다. 가더라도. 그리고 그런 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조정인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냐, 뭐 외국인 투자자들이 심하게 파는 것도 아니고 기관 투자자들이 파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배당주로서 이제 매력이 좀 떨어진 건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40만 원대 찍고 지금 내려와서 변동성 범위 하단이 32만 원 정도 보고 상단이 42만 원으로 봤을 때 지금은 일단 반등 이후에 다시 꺾일 가능성이 조금 남아있는, 그리고 포스코가 상승했던 게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인데 최근에 좀 주춤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미 단기에 꺾인 상태에서 다시 뭐 랠리를 기대하고 공략을 한다? 이런 건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 여기까지 밀려 내려오면 기간 조정까지 받아야 되니까 한동안 포스코가 재미없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종목들 하나 살펴볼 텐데, 이화전기를 보는 게 10대1 감자를 했습니다. 이화전기가 10대1 감자를 해가지고 떨어졌는데, 이게 환산으로 따지면 1800에서 한 1900원 정도 됩니다. 이게 이 가격이. 근데 제가 이게 250원, 200원, 한 160원 이렇게 기준을 잡아놨었는데, 감자를 한 걸 생각하면 기준을 다시 잡아놓을 걸 하는 좀 후회를 했는데, 그 후회라는 건 이제 감자를 했으면 어쨌든 주식수가 줄어들었고 거기에 따라서 뭐 감자라는 이제 악재를 받아낸 상태니까 뭐 더 나올 악재가 있냐, 더 나빠질 게 있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 2,000원 이하에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이런 정도의 기준은 좀 잡아둘 걸 하는 생각. 그러니까 왜냐면 이 후회가 여기서 이럴 걸 저기서 저럴 걸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뭔가 기준을 바꿀 만한 상황이 됐는데 그걸 좀 게을리해서 넘겼다라는 부분, 그게 조금 아쉽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방향을 잡는 종목들, 인터로조라는 종목인데 지금 슬슬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주봉에서. 뭐 굉장히 이제 과거에 이런 시세가 났다. 이건 어떤 개념으로 보시면 되냐면, 과거에 이런 시세가 났다는 것은 옛날에 이 친구가 공부를 잘했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옛날에 공부 잘했는데 농땡이 쳐가지고 지금 공부를 못해. 하지만 얘는 다시 잘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이런 걸로 설명이 되는데,
인터로저가 그런 부분에서 좀 설명이 되고, 그래핀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그, 스마트 컨택트 렌즈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그래핀은 제가 뭐 말씀드리자면 그래핀하고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국내에서 이 그래핀 기술을 가지고 상용화를 시킨 회사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그래핀 기술이 잠재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상용화 1위 처음 상용화하는 기업이 굉장히 좀 성장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 중에 인터로저가 이번에 그래핀 스퀘어가 추진하는 거하고 같이 합작을 하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인터로저 말고 어떤 업체가 그래핀 기술하고 관련이 있느냐? 상보. 네, 상보입니다. 그래서 그래핀 관련된 종목들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인터로저하고 상보는 뭐 지금 사기는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상보도 이렇게 주봉 같은 이런 긴 흐름에서는 나름 방향을 잡고 움직여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핀이 한번 좀 터뜨릴 수 있지 않을까 시장 관심을. 그래서 제가 여기 글을 올려드린 게 개별 종목 장세로 해서 여기 글에 보면 개별 종목 장세라고 해서 여기 대충 정리를 해놨습니다. 5월에는 원자력 관련주, 두산중공업이 아직도 나쁘지 않고 6월에는 이제 장마가 조금 제대로 올 것 같은 생각이어서 에어컨이나 제습기 관련주로 또 관심이 가고 그리고 7월에는 LG전자 마그나 파워트레인이 출범을 하는데 전기차 부품, 배터리를 제외한 전기차 부품 업체 그리고 8월에는 통계적 약세에 따라서 인버스나 전력난에 따른 한국전력 그리고 복날이 있으니까 하림 같은 닭고기 관련주들 9월에는 중국 소비 관련주 10월에는 호흡기 질환 증가에 따른 관련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데 여기에다가 그래핀 관련주를 하나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10월 달에 요거를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현대모비스 지금 재미없는 흐름인데 환율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조금 더 재미없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25만 원이나 26만 원이나 27만 원이나 뭔 상관이냐. 하지만 보통 이렇게 상승으로 방향을 잡고 나서 60주선 이탈이라는 이런 형태의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기다려보자. 근데 25만 원에 사면 대형주이지만 이건 스트레스 안 받고 뭔가 같이 투자를 해볼만 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현대모비스가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고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25만 원 오더라도 당장 사가지고 뭐 이런 형태의 흐름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긴 안목으로 그냥 현금 대신 편하게 놔두고 지켜볼 수 있는 정도 그런 걸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를 보면 삼성전자 주가가 단계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영향을 낳게 되냐면 96,800원까지 올라갔을 때 가장 뜨겁게 산 투자 주체는 개인일 겁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물타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규 유입자들은 계속 삼성전자에 들어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위에 개인 투자자들 대부분이 그렇겠지만 위에 이 주식을 팍팍팍팍 긁으면서 이렇게 사지는 않습니다. 보통 삼성전자 여기 걸어놔야지. 삼성전자 여기 걸어놔야지. 이런 거.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사봤자 주가도 안 오르고 내려갈 때 체결이 되는 거니까 이미 하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이렇게 사서 주가가 안 올라가는 걸 삼성전자가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이 단계적으로 낮아지면서 여기서 샀던 사람이 여기서 더 사보고 여기서 샀던 사람도 여기서 더 사보고 이러면서 계속 삼성전자 비중이 늘어나고 삼성전자는 시장 대비 부진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날아가고 이런 과정이 결국 옛날에도 그랬지만 똑같이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더더욱 인간 지표를 찾아보고 또 그분들을 활용하는 그런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